여러분, 위기관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실은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트러블이나 고민들을 수강생 여러분들께 직접 듣고 저희 강사들이 그런 안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위기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 요령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의 어드바이스를 잘 듣고 실전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이! 그러면 오늘 고민 상담자는 아야 씨가 되겠네요. 네, 아야 씨는 요리교실 멤버 중에 돈 자랑을 너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해결됐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역시 위기관리 프로다우시네요. 자, 우선 일주일 전에 찍었던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죠. 그럼 첫 번째로 고민을 얘기하실 분 어디 계신가요? 실은 그게 저예요. 강사가 직접 상담을 받겠다고요? 네, 아니, 네라니. 우리는 수강생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게 역할인데 아야 선생님의 고민도 듣고 싶어요. 거지라, 너 오늘 활기가 넘친다. 네, 저 오늘 컨디션 최고이지 말입니다. 최고이지 말입니다. 드라마 패러디는 개그맨들이나 하는 거고 패러디는 개그맨이 아니어도 하지 말입니다. 나도 그냥 그렇다고 예를 들은 거야. For example. 포크하고 애구? 자자, 거기 싸우지들 말고 카오리, 멘트를 날릴 때는 되도록 부드럽게 할 것. 그것도 위기관리 능력 중에 하나니까. 아, 네, 알겠어요. 받아치는 멘트는 개그의 기본인 거 알지? 거봐, 너 개그맨 맞네. 그러면 오늘은 아야 강사의 고민을 들어보기로 하고 어떤 트러블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요리교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반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이거든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제 요리를 한 입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요리를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맛없는 요리를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에게 먹일 수 없다. 먹는 일이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요리교실에 다니기로 강하게 마음먹은 거였는데요. 요리교실이 의외로 긴장되네. 다들 돈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 뿐이고. 저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네, 오늘부터 수강하게 됐어요. 아야라고 합니다. 그쪽이었군요. 네? 저는 마리나라고 해요. 저도 같은 수강생이에요. 마리나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근데 우리 요리교실 수강비가 꽤 비싼 편인데 그건 괜찮으시겠어요? 네, 남편이 큰맘 먹고 허락해줬어요. 돈은 분수에 맞게 써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네, 뭐 가끔 보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대다가 폭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수저 옆에 있으면 자기 신분도 올라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한마디로 낄낄빠빠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부유층이세요? 참, 기가 막혀서. 난 타워맨션 40층에 살아. 무슨 말인지 알지? 40층이요? 아야 씨는 어디 연립주택이나 뭐 그런데? 아니요, 저는 타워맨션 30층에 살아요. 어머나, 보기보다 높은 데서 사네. 그야 뭐 다 남편 덕이지 제 능력은 아니니까 남한테 내세울 일도 아니죠. 30층이면 0이 하나 빠지긴 하는데. 그렇게 달라요? 어쨌든 요리 배우러 왔으니까 열심히 배우면 되죠 뭐. 마리나 씨는 요리교실에서 중심인물이었고 다른 멤버들도 모두 마리나 씨 기분을 맞춰줘가면서 요리 수업을 듣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마리나 씨는 겉보기에도 셀럽답게 블링블링하고 화려했다. 고가로 보이는 반지며 목걸이가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 마리나 씨한테 약간 기가 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첫 수업을 마쳤다. 이것이 바로 요리교실 트러블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네요. 지금 상황은 리스크밖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리스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근데 아야 강사님 결혼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요. 지금 그게 리스크하고 무슨 상관이야? 결혼을 했다는 것부터가 리스크죠. 네? 왜 그런데요? 그런 엉터리 지적이 어디 있어? 꼭 틀린 지적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선 아야 씨는 남편분 소개를 먼저 했어야죠. 네. 추측컨대 아야 씨의 남편분도 상당한 하이스펙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워맨션 30층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먼저 남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상대가 멋대로 아야씨 숟가락 색깔을 정하고 선입견을 갖기 전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남편을 먼저 내세웠다가 마리나 씨 남편이 훨씬 더 고급진 스펙이면 어떡하고요. 살짝 부풀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뭐라고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방어하는 거죠.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야씨! 네? 처음부터 자신감 없어 보이게 행동하니까 그쪽에게 덜컥 허점을 잡히게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눈에 힘 팍 주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밟히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자신 없는 태도로 남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리스크입니다. 위기관리 포인트입니다. 네! 한 수 배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메모를 해, 메모를. 뭐래니? 나는 메모 같은 거 안 해도 다 인풋도 되거든? 천재니까. 심각하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기 치매니? 근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 얘기를 하면서부터 점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요리교실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는 시간은 마리나 씨의 원맨 토크쇼나 다름없었다. 마리나 씨 주변을 다른 사람들이 에워싸는 듯이 서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있잖아. 우리 강지 밥으로 몇십만 원이나 하는 걸 사가지고 왔지 뭐야. 어쩔 땐 돈을 너무 생각 없이 써서 걱정이라니까. 그렇게 비싼 도그푸드를 파는 데가 있어? 아야씨도 이리 가까이 와요. 네? 네. 아야씨, 오늘 의상 콘셉트가 난해한데 뭘 입은 거예요? 이 옷은요, 구제 옷가게에서 너무 예뻐서 산 건데. 맙소사, 구제, 헌옷? 오마이갓! 제 말이 뭐가 웃긴가요? 낡아 빠진 옷을 다른 말로 헌옷이라고 하죠. 누가 실컷 입다가 필요 없다고 내놓은 옷을 가져다 입는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이 좀 안 돼서 웃었어요. 낡아 빠진 옷이면 그냥 낡은 옷이지. 구제 옷은 고가의 옷도 의외로 많아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열심히 찾다 보면 재미도 있고. 내 옷들은 어떤지 궁금한가 본데 오늘 내가 맨 앞치마는 영국 왕실에서도 사용하는 거야. 대화 불가. 내 얘기는 아예 귓구멍을 지나가지도 않네. 그 옷 너무 예쁘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리나 씨는 자기 자랑에 조금 도치된 타입 같네요. 중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야씨, 내 얘기 듣는 거야? 네. 내가 마리나 씨에게 완전 눌려있을 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은 미호라는 또래 여성이었다. 나하고 나이도 비슷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급속하게 친해졌다. 둘이서 따로 차도 마시고 얘기도 즐거웠다. 어머, 아이도 있었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인데 날마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뒹굴고 노니까 빨래가 얼마나 많은지 빨아도 끝이 없어. 그래도 부럽다, 아기. 아야씨 애는 아직? 우린 아직. 남편이 지금 한창 바쁜 때니까 애는 좀 나중에 갖자고 해서. 그럴 수 있지. 결혼했다고 아이를 급하게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마리나 씨 말인데. 마리나 씨가 뭐? 마리나 씨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어린애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깽판을 치는 경향이 있어. 마리나 심은 곳에 마리나 났네. 우리 애도 걔한테 당하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거든. 애들도 참 힘들겠다. 황당한 건 선생님들도 마리나 씨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런데? 그게 마리나 씨가 PTA 회장을 맡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뒷감당이 부담스러운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 어딜 가도 여왕마마가 따로 없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가 들을까봐 겁난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엄마들끼리 한 얘기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래 일러바치는 사람도 있다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세상에. 아야씨도 만약에 아이 생기면 마리나 씨는 조심하는 게 좋아. 응? 그 후로도 요리교실은 계속 다녔다. 어쨌든 마리나 씨 기분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한 별일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리교실 자체를 다니는 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나 씨가 갑자기 차를 마시자고 해서 이걸 거절했다가 나중에 무슨 돌에 맞을까 싶어서 일단 나가보기로 했다. 아야 씨는 오늘이 처음이지? 티타임에 초대된 게?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비싼 카페에서 보자고 해서 미안.
아야씨, 이런 고급스러운 데는 처음 아니야? 네,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더라니. 아야씨가 이런 데 와서 커피 마실 사람으로는 안 보여서 여긴 처음일 것 같더라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왜 여기서 보자고 했는지 알아?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요즘 아야씨하고 미호씨가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던데? 네, 미호씨가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글쎄요,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아니, 나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미호씨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뭐 특별히 들은 거 없는데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전혀. 그래? 그럼 상관없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미호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아야씨. 네, 만약에 미호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곧바로 알려줄 수 있어? 네, 뭐 그러죠. 그럼 됐어. 내 얘긴 여기까지. 우리 맛있는 케이크 먹자. 여기 미슐랭 3스타 받은 대단한 파티시에가 있거든.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하나같이 가격이 미쳤네. 그러니까 나를 미호를 감시하는 스파이로 삼으려고 불러낸 거였다. 그렇지만 나한테 미호는 이미 둘도 없는 절친이었고 미호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로도 미호에게 무슨 말을 들었건 마리나 씨에게 그걸 전달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트러블의 전반부입니다. 네? 이미 충분한 트러블인데 겨우 시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트러블이 또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네요. 리스크 투성이잖아요. 네? 지금 한 얘기에도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따마다요. 위기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원. 아야씨, 면목 없습니다. 어디에 리스크가 있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부터가 리스크죠. 네? 친구가요? 친구가 생기니까 감시를 할 필요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이겁니다. 저기 선생님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친구를 아예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헐, 이 수업 들어도 괜찮은 거니? 다음으로 티타임에서 보여준 언행이 적절하지 않아요. 꼬투리 잡히지 않게 잘 피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요. 미호씨가 무슨 말을 했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라는 대답은 기본도 안 된 대답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자기 욕을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상황에서 친구들 얘기나 아는 사람들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야씨는 마리나씨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한 부정을 했어요. 그게 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리나씨 얘기를 하긴 했죠. 그렇게 대답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패션 센스가 좋다, 품위가 있다, 그런 기분 좋은 얘기를 골라서 얘기해줬다면 듣는 마리나씨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요, 기분이 좋아져서 이쪽은 괜찮겠구나, 그렇게 안심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그랬으면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트러블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라뇨? 이제 슬슬 이야기가 중요한 대목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네요. 코지로,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뭐야 코지로. 나는 한 마리 외로운 킬리만자로야. 너도 친구는 안 만든다는 주의인가 보구나. 고지식하기는. 그 후로도 나와 미호는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끔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이 요리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여기 커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엔 커피 교실에 가야 되나? 그것도 괜찮다. 근데 거기도 그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거야 알 수 없지. 그 사람은 진짜 보면 볼수록 별로야. 요리 솜씨도 웬만큼 늘었고 요리 교실 이제 그만둘까봐. 나도 관둘까 생각 중이야. 아직도 요리는 별로지만 다른 교실도 생각해봤는데 가까운 데에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다른 교실에 있으면 거기로 옮기면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래봐야 어차피 PTA에서 만나게 되니까 다른 요리 교실 다니는 거 알게 되면 뒤에서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고 괜히 애까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도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건 어때?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해.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거네? 벌써 해봤지.
쓸데없는 일에 감정 소모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미호는 다른 친한 엄마들은 없어? 있긴 있는데 너보다 안 친해. 그건 갑자기 왜? 그게 사실은 마리나 씨가 나보고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하더라고. 스파이? 미호가 자기 욕을 하면 즉시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따로 불러서 그러는 거 있지? 아, 그랬구나. 쓸데없는 일 생각 안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려면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면 만약에 다른 엄마들한테 마리나 씨 얘기를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 바로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렇겠지. 그러면 미호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또 고마워. 내 생각해서 얘기해준 거 알아. 아니야. 나는 마리나 씨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뭐. 일종의 양심산한. 그분은 역시 좀 사람이 이상해. 이상하다니? 어쨌든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 욕을 하나 안 하나 엄청 신경 쓴다는 얘기잖아. 찌질하게 뭘 그렇게 연연해? 그럴 거면 평소에 좀 겸손하게 굴던가. 세상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뒤에서 욕먹는 건 왜 신경 써? 그건 그렇다. 근데 미호한테 그분 욕하다 보면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도 같고 가끔 이게 필요해.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아 참, 요전에 그분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 결이 통하기 시작하는 우리 둘은 마리나 씨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리나 씨는 또 나를 카페로 불러냈다. 나로서는 다음에 미호를 만나서 할 얘기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뜻밖의 미호도 나와 있었다. 어머, 오늘은 미호도 있었네? 아야씨, 거기에 좀 앉아볼래? 네. 오늘 왜 티타임에 불렀는지 혹시 알겠어? 아니요. 미호 씨도 같이 왔는데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와? 그냥 차나 같이 한잔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언제까지 시치미 뗄 생각이야?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왜 이러시냐니? 몰라서 물어? 나보고 찌질하다고 그랬다면서? 미호 씨한테 다 들었어. 그것뿐이 아니고 앉기만 하면 내 험담하느라 바쁘다면서? 내가 너 첫인상부터 맹랑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내가 제대로 본 거였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미호가 나를 감시하는 스파이였다는 걸. 그리고 처음부터 마리나 씨는 나를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왜 이렇게까지? 너 말이야. 타워맨션 30층에 산다고 했지? 어느 타워맨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요리교실은 35층 이상 되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 여자만큼 추한 것도 없어.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주 잘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만 가봐. 무슨 그런... 미호, 왜 그랬어? 미안해 아야. 미호 씨는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양이야. 누구랑은 차원이 달라. 미안해. 미호는 나와 눈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요리교실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인신공격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 요리교실 스케줄도 나만 엉뚱한 걸 준다든지 식재료가 썩어 있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던가 완성된 요리를 엉망으로 만든다던가 내가 살고 있는 타워맨션을 알아내서 맨션에 낙서를 하거나 유치한 장난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미호의 일이 더 마음에 걸렸고 내가 먼저 미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왜 마리나 씨에게 내가 한 말을 옮겼는지, 처음부터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친하게 지낸 건지. 미호, 설마 처음부터 스파이였어? 처음부터 마리나 씨한테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그랬어? 미안해. 사실은 우리 애가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만일 아야를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 애를 왕따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스파이를... 그런 일이 있었어? 내 딴에는 적당히 둘러대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애한테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서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 거면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내가 피해를 입는 대신에 미호 아들이 무사하다면야. 피해자가 아야가 처음이 아니야. 마리나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자기가 피해자가 안 되려고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야.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부탁이야.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나쁘다는 거 다 아는데 이런 얘기 주고받은 게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해 미호.
그렇게 해서 소중한 친구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 이상이 지금 제가 안고 있는 트러블입니다.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화나네요.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네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길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니요, 해결책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마리나 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결책인데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차차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여기는 위기관리 교실입니다. 위기관리라는 것은 사전 대책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진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래는 해결을 하는 쪽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면목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전을 시작해야겠죠?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두근두근해요. 이 시점에서 아야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마리나 씨와는 다른 타워맨션에 살고 있는 건가요? 네, 다른 타워맨션이에요. 그러면 마리나 씨 타워맨션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반격을 하려면 마리나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겠죠? 네, 당연히 알죠. 마리나 씨가 살고 있는 타워맨션은 제가 오너로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는데? 오너? 네, 부모님이 타워맨션 몇 동 소유하고 있어서 그중 하나를 물려받은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급진전하는 거 아니야? 오너면 그 여자 하나쯤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진즉에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은 30층인 게 맞고 부모님 재산 물려받은 걸 자랑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세상 바른 사람이었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훨씬 쉬워지겠네요. 잘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위기관리 교실 고민 해결에 직접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불우한 이웃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늘도 그 맛없어 보이는 요리를 만들겠다고 굳이 온 거야? 위기관리 해결책 제1 요리교실에 바로 이 영상을 흘려내보냅니다. 뭐야 이건? 모니터 화면이 내려오는데? 미호, 불 좀 꺼줄래? 알았어. 뭐야? 누구 생일이야?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는 마리나 씨 남편의 일상을 찍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마리나 씨에게는 출장 다녀온다면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분의 모습은 성실하고 유능하고 스타일까지 완벽한 그야말로 퍼펙트가이. 여자들이 꿈꾸는 이상형 그 자체. 뭐야? 우리 남편이잖아. 누가 이런 깜찍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야? 하지만 영상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정체불명의 여자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만납니다.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만찬을 마친 후 다음은 호텔로 장소를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얼굴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한 마리나 씨.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 남편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여자를 바꿔가며 호텔로 향하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 출장 너무 힘들었어 하는 저 흡족한 표정. 그런 남편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마리나 씨. 이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장르의 영상을 보게 될 줄이야. 이 영상은 위기관리 교실이 전문 탐정에게 의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걸 믿을 것 같아? 가짜야! 이거 가짜 뉴스라고! 마리나 씨, 이건 네가 꾸민 거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죠. 뭐가 어째? 당신이 미호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전화 녹음 파일 이미 학교에 제출했어요. 뭐? 만약에 그 문자나 전화 내용을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가지고 가면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뭘 가지고 목에 힘을 주나 했더니 그딴 건 민사고발이라 처벌 안 받거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마리나 씨가 우리 타워맨션에 와서 저지른 낙서나 다른 만행들은 어떨까요? 증거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증거라니?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설마 CCTV라도 있다는 거야? 마리나 씨 타워맨션 CCTV에는 영상이 잘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도 다른 주변 CCTV를 조사해봤더니 당신과 당신 패거리들이 저지른 범죄 현장이 아주 잘
아주 많이 찍혔더라고요. 뭐? 네가 뭔데 우리 맨션 CCTV를 봤다는 거야? 그거야 제가 마리나 씨가 살고 있는 타워맨션 오너니까요. 어? 오너라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미안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마침내 요리교실에서 쓰나미급 충격을 받으며 주저앉은 마리나 씨. 그 후 마리나 패거리, 학부모, PTA 임원 등의 증언을 통해 마리나 씨의 그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고 시원하게 협박죄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리나 씨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남편 역시 그동안 참아왔던 마리나 씨의 오만한 태도에 불만을 폭발하며 아예 짐을 싸서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죠. 이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타워맨션에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리나 씨는 타워맨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리나 씨 남편은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내에서의 존재감이 예전 같을 수는 없게 됐다. 이상으로 트러블 해결, 피해 정도를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을 자축하며 위기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기관리 교실답네요. 앞으로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본인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주변을 약하게 만들어라 강고한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경우는 맨션의 오너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오너한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너가 마리나 씨였으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악수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아무튼 트러블은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미호 씨하고는 끝내 화해를 못하신 건가요?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나중에 들려주세요. 혹시 카오리 씨나 코지로 씨도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위기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하죠. 다음에 봐요.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아니야, 우리 애가 따라오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안녕, 우리 처음 본다. 그지? 요즘은 학교 별탈 없이 다녀? 응, 아야가 요리교실에 안 나오니까 되게 허전해. 그 난리를 쳐놓고 나가는 것도 껄끄럽잖아. 나도 조금 껄끄럽기는 해. 그건 그렇고, 있잖아. 타워맨션 40층에 방이 하나 비었는데 이사할 생각 없어? 거긴 너무 비싸잖아. 거기가 좀 트러블이 있는 방이라서 과감하게 디스카운트 될지도 모르거든. 고마워, 아야. 부담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 알았지? 대신에 나 남편 흉 좀 볼 테니까 그거나 좀 들어줘.